회의는 10시라더니 10시 20분이 되도록 아무도 안 와요. 직원은 출근 시간 9시를 넘겨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혹시 베트남에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엔 이 모든 상황이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베트남 사람들 진짜 일할 생각이 있는 걸까? 한국에서 우리는 빠르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일하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칼출근과 칼보고는 필수, 하지만 칼퇴근은 꿈이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베트남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미팅 시간 지연은 기본이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그리고 업무 지시 후에 확인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기 마련입니다. 보고 체계보다 친한 사람의 말이 더 우선이며 직원이 오늘 갑자기 못 나온다고 메시지만 남기고 결근을 하죠. 이쯤 되면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초반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 겪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한국인이 대부분이 비슷한 혼란을 겪습니다. 하노이에서 고기 뷔페를 크게 운영하는 대표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베트남에선 하루에 3명씩 출근 안 해도 이젠 그냥 그래. 대신 그걸 대비하는 게 사업이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이건 잘못이 아니라 문화구나.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 성장 속도, 그렇다 보니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을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베트남에서 오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시에 시작하고 지각은 결례로 여깁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급한 일이 생기면 일정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트남 파트너와 10시 미팅이 있는데 10시 10분에 차가 막혀서 20분 늦는다고 연락이 옵니다. 우리는 속이 타지만 상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정은 전날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늦더라도 왜 늦었냐고 따지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리고 위계질서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한국은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명령체계가 분명하죠. 하지만 베트남은 관계 중심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보다 누가 더 가깝고 친한지가 우선입니다. 부장이 지시한 일보다 자기랑 친한 선배가 시킨 일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동시에 여러 일 처리가 익숙하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걸 선호합니다. 한 직원에게 3가지 업무를 동시에 시켰더니 2개는 누락되고 하나만 완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는 단계적으로 매일 업무 리스트를 나눠주고 완료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의 목적과 중요도까지 간단히 설명해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베트남 직원은 싫은 건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어 성조 특성상 따지거나 화가 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건 감정적인 거절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디어는 별로예요 라는 말을 듣고 한국 상사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건 진짜 기분 상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한 피드백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감정을 섞지 말고 말의 의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대화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자유로운 피드백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열어두면 더욱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문화는 가족이 우선이고 회사는 그 다음입니다. 베트남은 가족 중심 문화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 행사나 병 간호로 결근하는 일이 잦습니다. 가족 중 누가 아파서 오늘 출근을 못합니다 라고 보고라도 하면 다행인데 미리 보고도 없이 이런 일이 흔합니다. 갑작스러운 결근은 감안하고 여유 인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전에 체크하기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대신 업무 결과를 확실히 체크하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죠? 이쯤 되면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들 진짜 일할 생각이 있는 걸까? 문화를 알게 되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일을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무능한 것도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들도 우리의 방식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베트남은 가능성이 큰 나라입니다만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회는 장벽이 될 거예요. 반대로 이 차이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고 깊게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문화 차이는 무엇인가요?